서브 이슈입니다. 애플에게는 있지만 삼성에게는 없는 것, 그리고 NFT와 같이 하겠습니다. 삼성 올해에만 35조 반도체 통큰 투자 계속된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50조 원 들여서 설립한다는 기사입니다. 제조업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번 돈을 죄다 투자에 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LG 디스플레이죠. 2010년 41,000원 하던 주가가 현재 많이 올라서 24,000원대입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기술 경쟁력으로 타사를 압도를 못하니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기업의 현금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설비만 쌓입니다. 설비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 갈아야 합니다. 즉 PBR은 좋은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영업이익은 죄다 설비 투자에 들어가니 주주에게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 부양도 못합니다. 반대로 플랫폼 기업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설비 투자를 하지 않으니 번 돈이 현금으로 쌓입니다. 애플이 현금 부자라고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의 현금성 자산은 2020년 3월 말 현재 237조 원대에 이릅니다. 애플의 현금성 자산은 한국의 대기업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빼고 높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이렇게 현금성 자산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저금리 국면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립니다. 한마디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갑니다.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50조 원을 들여서 공장 지을 때 플랫폼 기업인 애플은 100조 원 들여서 자사주 매입합니다. 그러니 주가는 애플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도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제조업체가 아닌 플랫폼 기업 또는 타사와 압도적으로 브랜드가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전통적인 브랜드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체와 플랫폼, 브랜드 업체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바로 아우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현대산업사회 이전에는 물건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모두 핸드메이드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모든 사물은 이 세상에 하나씩만 존재하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 한 장을 그리면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처럼 말이죠. 그러나 현대산업사회로 오면서 물건은 대량 생산됩니다. 이때서부터 사물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데요. 이제 사물은 그것과 똑같은 것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됩니다. 이러면서 없어진 것이 바로 아우라입니다. 핸드메이드에서 갖고 있던 하나뿐인 물건이라는 아우라가 대량 생산이 되면서 없어진 것입니다. 대량 생산된 물건은 대량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생산이 수요를 앞서가면서 수요를 일으킬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우라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현대인은 스스로 어느 특정한 사물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매개를 통해 욕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이 얘기가 뭐냐? 남이 쓰고 있으면 부러워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것이 유명인이면 더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는 타인에 의해 조작된 이미지를 산다는 얘기도 됩니다. 보드리아르는 소비는 욕구에서 추동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더욱이 소비는 향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소비는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쓰려고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생필품이야 이제 필요해서 사고 쓰려고 삽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물건들은 기호와 차이에 의해서 삽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호가 또 뭐냐? 예를 들어서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은 지위나 위엄, 유행, 고급스러움, 우아함 같은 이제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호입니다. 강남 아파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나 고급스러움, 사회적 지위, 모든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이 강남 아파트의 기호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속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는 필요해서 사는 것도 쓰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의미인 기호를 사려고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동차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벤츠, 포르쉐, 벤틀리 같은 브랜드가 있는 거고요. 명품에 있어서는 샤넬, 에르메스, 구찌, 루비통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만약 이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이런 그 상품들을 봤을 때 그게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 차이는 개성화인데요. 개성화는 타인과 구별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거나 타투나 피어싱을 하거나 등골 브레이커 패딩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웹툰을 본다. 뭐 이런 것은 주로 10대와 20대에 속해 있음을 구별짓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40대와 50대와 구별짓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성화는 뭐 개성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세대와의 구별이지 다른 사람과의 구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10대만이 입을 수 있는 특권이 찢어진 청바지입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50대가 어려 보이려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타투하고 피어싱하면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습니다. 개성화에는 개성은 없고요. 집단만이 있습니다. 소속된 집단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기호와 차이로 어떻게 소비를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30대의 성공한 벤처기업가라면 어떤 이미지가 어울릴까 생각하면서 이미지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고 젊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명품 슈트, 벤틀리, 스니커즈, 뭐 구찌 뭐 이런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청담동 며느리 패션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유행을 만들어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계층과 차별화와 젊은 성공에 맞는 기호를 나타내는 건 말이죠. 부어스틴은 이미지는 가치의 캐리커처이고 가짜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뭐 이상향 같은 그런 얘기죠. 현대 소비사회는 가짜 이미지가 실제를 압도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 소비사회는 필요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짜 이미지가 바로 시밀라르크입니다. 장 보드리아르가 시밀라르크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되는 것을 말하며 시밀라시옹은 시밀라르크가 작용한 것을 말하는 동사이다. 좀 어렵죠. 뭐 한마디로 뭐 이런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뮬라시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광고와 조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이름은 유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고 건강한 여자 연예인이 코카콜라를 먹고 있는 광고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단순히 탄산음료 광고가 아니라 젊음이나 건강함이나 신선함이나 다이내믹 같은 이미지와 기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고가 만들어낸 조작된 이미지를 마치 현실의 이미지로 착각하고 그것을 소비한다는 것이죠. 대량 생산으로 아우라가 사라진 사물에 자본가들은 광고로 조작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입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의 매트릭스처럼 가상현실을 실제로 착각하고 신나게 소비하는 중입니다. 나 스스로 욕망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작된 타인의 욕망을 내가 소비하는 중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현대 소비 사회의 정교한 물씬 숭배 시스템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 소비 사회의 이런 시스템에 세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없는 기업은 기업이 아닙니다. 죽어라 경쟁자를 뿌리치려 설비 투자만 늘리다가 한번 삐끗하면 골로 가는 것입니다. 주가는 당연히 노력한 만큼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애플에게는 있지만 삼성전자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아우라입니다. 자본가들이 기술 복제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바로 NFT입니다. 대중들이 속아준다면 복제품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